세계사 수능 특강 5강 개념 3. 그러면 이제 바그다드에 대한 자료부터 보고 갈게요. 박세현 선생님 책 257쪽인데요. 이렇게 티그리스 강이 주변에 흐르고 있고 원형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유럽과 지중해 아시아를 잇는 교역로의 중심이었고요. 원형 요새가 있었고 라는 말이 있네요. 그때 세계에서 장안이 동아시아에서 중심이었다면 이제 서아시아에서는 바그다드가 중심인 거죠. 자, 그리고 바그다드 바로 위쪽에 보면 이슬람 제국이 발전하는 그 지도가 있어요. 수특이 없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빗금으로 낸 게 무함마드가 살아있을 적에 아라비아 반도이고요.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 때 이렇게 연한 회색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마이야 때는 요렇게 좀 더 진한 회색까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베리아 반도, 여기가 스페인 있어요. 여기까지 가고요. 투르 푸아티의 전투를 우마이야 때 겪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바스 때는 더 확장이 되겠죠. 이제 아바스 때는 이제 당과의 탈라스 전투가 751년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특으로 갈게요. 네, 정통 칼리프 시대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가 쭉 이렇게 있고요. 우마이야 왕조 때 이제 시아파와 수니파가 대립되게 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시아파, 수니파의 특징 옆에 나와 있죠.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혈통을 이은 사람, 즉 4대 칼리프 알리, 시아 알리의 후손만이 칼리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수니파는 자질을 갖춘 이슬람교도라면 누구나 칼리프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네요. 우마이야 왕조 때 이제 인더스강 유역에서 북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에 이르는 대제국 이베리아 키워드예요. 그리고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프랑크의 카롤루스 마르텔에 의해서 패배가 되죠. 우마이야 왕조의 성립 자료 플러스가 있습니다. 조금 밑으로 내릴게요. 무아위야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사람들이 무아위야의 면전에 모였고 웅변가들은 무아위야의 아들인 야지드를 칼리프의 후계자로 선언을 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자. 그리고 무아위야를 누군가 가르치며 외치네요. 신앙의 최고 통치자는 오직 한 분이다. 그러니까 무아위야가 칼리프가 되었고요. 그의 아들 야지드에게 칼리프의 자리를 세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마이야 왕조의 키워드는 칼리프의 자리를 세습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바스 왕조로 내려갑니다. 아랍인의 특권을 폐지를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당과의 탈라스 전투 계속 언급을 하게 되는데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동서무역의 주도권을 장악을 해요. 반면에 당나라 입장에선 비단길을 당에게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비단길이 아니라 해상무역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당, 송, 원 그 이후로 계속 시박사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 세력의 성장, 이민족의 침입 때문에 이제 셀주크 티르크한테 술탄이라는 칭호를 주면서 내가 있긴 하지만 네가 정치적인 짱이야 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부하이 왕조가 수도까지 들어앉아 있게 되고요. 이렇게 명맥만 이어가다가 몽골 훌라구의 침략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칼리프들, 후 우마이야와 파티마 왕조가 있는데요. 이 후 우마이야가 들어선 곳은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죠. 코르도바인데 이 코르도바가 사실 유럽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만나는 곳이 돼요. 그래서 유럽에 이슬람 문화가 전파가 되고 어떤 학문끼리 융합하고 섞이게 되는 그런 중심지가 되는 영향을 행사하기도 했어요. 네, 셀주크 티르크는 이따가 볼 거고요. 이제 이슬람 사회의 사회경제 문화도 밑으로 내려가서 계속 이어서 볼게요. 네, 이 부분은 비교적 쉬운 편인데요. 그래도 쭉 훑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슬람 세계 사회에서는 그 무함마드의 그 계시와 예언을 기록해 놓은 쿠란이 일상생활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오행, 신앙 고백, 메카를 향한 예배, 라마단 금식, 자선, 메카 순례의 오행을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6가지를 믿는다고 합니다. 알라, 천사, 코란, 예언, 내세, 예정 등. 일부 다처, 그리고 돼지고기를 금기시한다. 지즈야는 인두세를 이야기하죠. 주민마다 거두는 세금이요. 지지야를 거두는 대신에 피지배 민족의 종교를 인정을 했다.
있다.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죠. 그래서 이슬람 상인들이 낙타를 타거나 아니면 바닷길 교육을 주도하는데 다우선을 이용했다라고 해요. 다우선 설명 여기 옆에 나와 있는데 삼각도치 달린 일반적인 목조선을 다 다우선이라고 한답니다. 문화로 내려갈게요. 이슬람 세계 문화입니다. 이슬람 문학과의 공통 요소는 이슬람교와 아랍어예요. 심지어 모든 코란은 아랍어로 쓰인 것만 인정한다고 하죠. 근데 이 쿠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신학과 법학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으로 신학을 더 체계화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을 계속 연구를 하고 번역을 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인 거에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철학을 이용해서 신앙을 체계하다 보니까 중세 스콜라 철학, 그 이성과 신앙을 조화시키고자 했던 스콜라 철학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자, 문학에서는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 야화가 있고요. 건축에서는 둥근 지붕돔과 뾰족한 첨탑을 특징으로 하는 모스크 양식과 기하학적인 문양인 아라베스크 무늬를 사용을 합니다. 수학은 인도 숫자를 도입해서 아라비아 숫자로 완성을 하고요. 여러 가지 연금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화학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화학 용어 중에 혹은 수학 용어 중에 R이 들어가면 다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거, 알고리즘, 알케미 등등등. 천문 지식과 역법이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상업과 메카 순례시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의학에서는 이븐 시나가 의학 전범이라는 책을 저술을 합니다.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성서지리 가면 예루살렘에서 보는 황금돔 사원인데요. 우마이야 왕조 때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런 이슬람에서 오히려 어떤 그리스 철학자의 저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남겨뒀기 때문에 후에 유럽 문화에 자극을 주어서 르네상스까지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그리고 중국의 제지법, 나침반, 화약을 또 전파받아서 나중에 유럽까지 전파하죠. 그래서 유럽의 근대 과학 성립에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